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인리히? 예. 성이 하시네요. 아, 그렇게 되나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름 아니고 뭐 법칙이? 법칙 이름인데요. 하인리히 법칙. 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건이 한 29번 정도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이미 300건 정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도 한대요. 예.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하인리히. 뜻은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일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사소한 일이 그렇죠. 반복되면서 네. 조짐이 생기다가 큰 일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요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는 네.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요즘 엄청 인기를 얻고 있는 예, 저자분 중에 그러게요. 한 분이시기도 네. 하세요. 네. 스몰스텝의 저자이시죠. 박효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철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의 큰 행복. 스몰 스텝의 저자 박효철. 학창 시절부터 믿음 생활을 하며 기독교 기업에 취직해 웹 기획자로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는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스몰 스텝으로 일상을 채워나갔고 현재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작은 실천으로 균형 있는 삶의 지혜를 발견한 박효철 작가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루저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네.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공황장애까지 저도 심지어 공황 발작까지 왔어요. 아이고.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로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고요.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브랜드 컨설팅 하는 일을 통해서 책을 쓰는 일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채널 처음 오신 거세요? 네네네. 아이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박효철입니다. 자기 조금 더 좀 소개를 좀 네네. 해주시지. 저는 현재 그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를테면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컨설팅 해주는 일들을 해온 지 지금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저희는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단 네, 말이에요. 네. 원래 꿈이 작가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언제부터 작가로 활동한 건 언제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가피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네.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규장이랑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웹 기획자로 일을 하다가 그러셨구나. 책을 좋아해가지고 네. 책을 많이 읽고 또 회사 안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네. 뭐 리뷰도 많이 쓰고 서평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편집장님이 책 한 번 써보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제 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의 책을 대필 하면서 아, 내가 약간 하나님이 약간 글 쓰는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약간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발현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사회생활 하시면서 네네네. 멋있다. 예,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된 책 제목이 네네. 스몰 스텝이요? 스몰 스텝. 네. 바로 이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도 우리가 모신 건데 네. 뭐 인기가 굉장하다고 그래요. 아,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지금 한 3년하고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많이 팔려서 지금 9세까지 찍었고요. 요즘 2세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아,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스몰 스텝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제목을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세요. 영어긴 하지만 네. 뭐 조금씩 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되게 조그만한 실천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네. 어떤 좋은 큰 결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디서 듣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한 7년 이상 실천하면서 7년 아, 이게 이상. 조그맣게 하는 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네. 라는 것들에 대한 책입니다. 아, 이 앞에 간단히 한 줄 써 있는데 네, 네. 조금씩 네. 꾸준히 네. 네. 아주 작은 실천으로 네. 시작하는 나다운 하루.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저거 나다운 읽으시면 하루. 책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로? 목사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셔서 유명이군요. 네, 네, 사소한 맞습니다. 것들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창해서 어우 저건 나랑 먼 얘기야.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나도 시작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하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책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쓰셨다는 건 작가님 또한 그런 네. 걸 여러 가지를 실천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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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첫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장 고민하는 게 그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브랜드를 가지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네. 자기다움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그쵸. 고집, 자기 철학, 네. 나가서 자기 신앙이 있는 분들이 좋은 브랜드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자기답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네. 내가 힘이 되는 것들. 어떤 분들을 뵈면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목사님이나 아나운서 분들처럼 만나면 힘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에게 힘을 주는 조그마한 작은 실천들을 해보자라는 네. 데서 시작을 했고 그 변화의 기록들을 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블로그에 올리게 되고 블로그에 그러셨구나. 올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네. 책을 내게 되고 아,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야, 일이 점점 커졌네요. 일이 커지더라고요. 눈덩이 커지듯이 눈덩이처럼 막, 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게 하이니 법칙이네, 그죠? 그렇죠. 조그만 거. 예. 네네네. 조그만 거 하다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저도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르셨습니다. 아까 그 네네. 일했던 곳이 뭐 갓비풀, 네. 또 규장, 규장. 네네네. 예. 기독교 회사들인데 네네. 그러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럼 네, 그때부터? 아주 어릴 때도 잠깐 다녔었는데 실제로 신앙을 가지게 된 건 혹시 목사님 혹시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작가 혹시 아시나요? 빙점이라는 네. 책 예, 예. 저도 봤죠. 그거. 제가 그래서 신앙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기엔 좀 힘들었던 어머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예. 네. 근데 그 책을 읽고 되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가 모두가 원죄를 안고 있구나. 그 주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소설도 감동적이었지만 네. 그분 삶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분 삶이 크리스찬이라면 저렇게 살겠구나. 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지었어. 아. 근데 집을 지었는데 다른 집에 그늘을 만들어 항해가 들어와. 네. 그럼 집을 허물어 버리시더라고요. 집다가.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분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 나도 제대로 믿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 책을 읽었던 시점이 한 어느 정도쯤이셨어요? 나이로 치면? 아,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고등학생 것 때.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때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다니고 또 교회 뭐 친구들 있고 하니까 가다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야. 고민을 하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가피풀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네네네. 직장까지. 기왕이면 네. 내가 이 일하는 것과 신앙이 일치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예,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순간 스몰 스텝을 실천을 하시면서 네, 직장을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이렇게 옮긴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나이에 하는 일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초반에. 네네네. 예. 그래도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맞는 일을 찾으신 거죠? 네네네. 네, 네. 어떠세요? 책이란 걸 쓰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로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고요.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책 쓰고 특히나 이제 그 옮긴 회사가 브랜드 관련된 회사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30대 중반에 전혀 새로운 진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았는가. 내가 글을 쓰고 네. 책을 읽고 또 출판사 규장 편집장님의 눈에 띄게 되고 그분이 사실 제가 책을 쓰면 첫 세 권의 책은 네. 자기랑 같이 쓰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 예, 그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요. 그 규장이라는 큰 출판사의 네. 편집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설레는 제안인데요. 네, 정말 설레는 제안이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브랜드 컨설팅하는 일을 통해서 책을 쓰는 일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얼굴이 막 그냥 신나는 모습을. 그게 느껴져요. 그러신가요? 지금 말씀 네. 중에 너무 네네.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 네. 하고 싶은 거, 조그마한 거. 네. 네. 그렇게 이제 내가 독서나 글쓰기 하다가 이제 이 스몰 스토리라는 책을 그렇죠. 쓰고 네네네. 작가가 되신 건데 네. 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죠? 시작은 작았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을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네. 그 사실 제가 스몰 스텝이라는 거를 실천하게 된 거는 세 줄 일기라는 걸 쓰게 되면서였어요. 그 세 줄 예. 일기? 일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일기를 길게 쓰면 오히려 약간 뭐랄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쉽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쉽다고 그렇죠. 하는 감정에 분들도 휩쓸릴 때도 있으세요. 있죠. 예. 예. 유익도 있지만. 근데 저는 어떤 책을 읽고 세 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세 줄이 뭐였냐면 첫째 줄에는 네.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쓰거든요. 첫째 줄에는 그 전날 가장 힘들었던 일. 네. 와이프랑 싸우거나 뭐 직장 상사랑 싸우거나 하나는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줄에는 가장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네, 내일 아침에는 아마 오늘의 경험을 쓰게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거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7년째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네. 힘들었던 거, 기뻤던 거, 네. 가장 가장 나의 각오. 나의 각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각오. 이야. 근데 멋있다. 그거를 7년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내가 뭐 할 때 가장 신이 날까? 뭐 할 때 가장 힘이 빠지지?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1년치 기록을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통계를 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제가 1년에 25번 정도 와이프나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특히 일들. 경미한데요. 365일 중에 25번. 근데 2주에 한 번씩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기록할 정도니까 굉장히 크게 화를 낸 거죠. 네. 저는 제 스스로가 한 서너 번 정도 화를 내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록한 거니까.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한 45번 정도 내가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쁨을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강연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는 진짜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남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되게 진땀 나는 일이잖아요. 힘들고 하기 싫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펑크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대타로 나가게 됐는데 그럼 더 싫을 텐데. 식은땀이 흐르고요. 딱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딱 세 글자만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망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또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강의 평점이 막 4.8, 4.9 어머. 나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너 따로 무슨 뭐 연수를 받았냐 강의를 왜 그렇게 잘하냐 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나는 싫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기쁘고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세 줄 일기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세 줄 일기를 쓰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영어 단어 5개씩 외우다든지 영어 단어 5개를 5년 동안 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 들리는 거예요. 어이고. 따로 진짜요? 공부하는 거 없이. 영어 단어 5개씩만 외웠을 뿐인데. 네네. 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스몰 스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데 네. 영어에서 신나니까 한글 맞춤법 공부, 뭐 중국어, 일어 이런 것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게 되고 예. 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몰 스텝이고 자기 전에 한 1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네. 스몰 스텝이고 이야. 그런 소소한 실천들을 하게 되다가 생겨난 변화들을 기록하게 되고 네. 그 기록이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하룻밤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읽고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10만 명. 전화기가 하도 많이 울려가지고요. 전화기를 꺼뒀어요. 어머, 무슨 드라마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바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어느 날 아침에. 예. 와. 그래서 뜨인돌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네. 와서 책을 쓰게 되고 책도 저는 이 책이 팔릴 줄 몰랐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읽을까 했는데 네. 이게 소소하게 팔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초창기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팔리고 있고 더 많이 팔리고 있고 무려 10세를 찍을 예정이고. 너무 신기합니다. 예. 아니 그건 또 뭐야 와. 또 단톡방에 뭐 1000명 이상 돌았다는 네네네.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또. 네,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네. 이 책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광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이제 강연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직접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사이트에 올렸더니 5분이 왔어요. 그래서 5분 모아놓고 제가 강연을 했죠. 네. 자, 이 책을 왜 썼는지, 뭐가 좋은지, 네. 오늘 두 분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조곤조곤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이 다음 이야기에. 달에 또 보자. 어. 다음 달에 또 보자 해가지고 6달을 했는데 네. 6달이 지난 어느 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갑자기 20명이 되신 거예요. 5명이. 5명. 지인을 데리고 그렇죠. 오셨나요? 뭐 어디 소문이 났나 봐요. 네. 그 다음에 100명이 되고, 와. 그 다음에 1000명이 됐죠. 야, 물론 이것 또한 스몰 1000명은 스텝이네요. 1000명은 단톡방에 모인 거고 이제 전체로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매달 모여서 저처럼 작은 네.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친해져가지고 왠지 간증 집회처럼 되는 거네. 이야기는 내가 던졌는데 그걸 듣고 누군가가 실천하고 다음 달에 모여서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네네 되고. 맞습니다. 네네. 점점 재밌어지네 아주.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 단톡방, 이렇게 스몰 스텝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책을 2페이지만 읽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방은 자기가 읽은 책 2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어떤 방은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자기가 핸드폰 사진으로 자기 일어난 시간을 찍어서 인증하는 방이 있어요. 어머. 어떤 방은 네. 수학 문제 재밌다. 푸는 방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수포자인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네. 근데 수학 문제를 강사님이 매일 아침 한 문제씩 내면 다른 분들이 풀어요. 저요 하면서 단톡방에 재밌다. 올리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방이 지금 30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스몰 스텝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게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상상의 범주를 그러게.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3년 반 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새로운 구독자들이 늘어서 내 책으로 만들어하고 그걸 또 따라가는 스몰 스텝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면 이 파장이 장난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일찍 시작하셨고 네, 네, 이미 네.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스몰 스텝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의 지금의 스몰 스텝은 뭘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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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스몰 스텝을 하게 되는 거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네. 그런 어떤 스몰 스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처음에 스몰 스텝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것부터 한 몇 가지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처음에는 거의 뭐 세 줄 읽기하고 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도 한 두세 가지 두세 가지. 정도였고요. 지금은 매일 하는 게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예. 20가지 예, 예. 정도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20가지 뭐가 있을까? 영어 단어하고 네네네.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까지는 예. 네네. 뭐 이를테면 뭐 잠들기 전에 뭐 시를 뭐 한 편 정도 읽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글쓰기. 네. 제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강연도 강연이지만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게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책을 한 3권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하나 정도의 글을 네. 쓰는 그런 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홀한 글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오. 그 단톡방이 이야. 있는데 그게 이제 3주 동안 매일 글 한 편씩 쓰는 방이거든요. 이야,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그 3주가요. 예. 지금 시즌 17까지 했습니다. 와, 17번을 반복했어요. 3주씩 17번을. 네. 지금 18번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네. 글로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진짜 3주 동안 꾸준히 매일 글을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금을 받아가시거든요. 상금도 있어요. 이 구조가 어떤 거냐면 네.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내가 이제 나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래서 10,000원씩을 내요. 10,000원을 모아가지고 네. 예, 거기서 빠지신 분들은 차감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금액들을 다른 분들이 상금으로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봐야 5,000원이에요. 내가 안 할수록 다른 분의 상금이 쌓이게 되는 네네, 맞습니다. 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나 봐요. 네. 돈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는 그렇죠. 것들. 만족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게도 사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고 오늘 글 쓸 거리가 뭐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럼 하루를 좀 더 보람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람차게 즐겁게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액수는 5,000원이지만 네. 같이 의미는 5만 원, 50만 원의 의미가 그렇죠. 있는 훨씬 클 거예요. 것 같아요. 예, 돈을 행복감. 올리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상금이 목적이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리 스몰 스텝이지만 하루에 종료가 만 20가지 넘어가는 네. 게 많잖아요. 네네네. 좀 귀찮다. 좀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볼까. 오늘은 좀 건너뛸까? 네. 이런 유혹 같은 거 없어요? 어떠세요? 유혹이 많고요. 네. 실제로 20가지지만 10가지 정도밖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표 달성을 하기 네. 위한 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지 예, 않고. 스트레스 전혀 안 받습니다. 저 바빴으니까 네. 안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일주일 정도 안 하게 되면 네. 제가 그 스몰 스텝이라는 것들을 체크리스트에다가 종이 한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매일 말을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안 하게 되면 빈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네. 일주일 동안 스몰 스텝을 안 했다 그러면 텅텅 비잖아요. 그렇지. 그게 저한테 신호예요. 아하. 내 삶에. 왜냐하면 하루에 1, 2분 걸리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스몰 스텝들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시간과 어떤 노력을 쏟고 있다. 네. 일단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를 바빠서 안 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일주일이 그게 쌓이면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저는 무너지는 징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하잖아요. 네. 단톡방에 몇백 명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다운될 때 다른 네. 분들이 신나서 올리세요. 그럼 자극을 받는 거예요. 또 수장님이신데 안 하시면 또 그렇죠. 예, 면이 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으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야. 같이 하는 것들이 스몰 스텝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흥미가 생기신 분이라면 네. 오픈 채팅방에 그 스몰 스텝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시거든요. 함께 참여하셔서 네. 같이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혼자는 작심삼일인데 오. 작심삼일쯤 되면 이제 한 분이 또 나 이렇게 해서 또 좋다 행복하다 이런 글을 올리면 네.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지금 몇 년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야, 같습니다. 자기 이렇게 점검이 또 되는 거네 또.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예. 한창 무슨 동호인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네네. 웹상에서 많이 네네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네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의미의 동호인 모임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스몰 스텝으로 뭉치는 네네. 예. 많은 방들이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 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네. 제가 한 분이 계신데 하루에 2쪽 읽는 방이 네. 있어요. 어. 사실 하루에 2쪽을 읽어가지고 무슨 책을 읽지 할 것 네. 같은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현관밖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 현관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든 돌아다니고 맞아요.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 못 나가서 저희가 운동을 안 하고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2쪽을 읽기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2쪽을 읽다 보면 재밌어지잖아요. 네.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책을 그런 식으로 1년에 500권씩 읽더라고요. 1년에 500권이요? 네. 방 이름은 하루 2쪽 방이죠. 2쪽 방이지만 한 권 이상을 2권 정도씩은 읽으셨다는 한 권 반, 네. 2권을 읽으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뭘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영업사원이셨는데 어. 지금은 아예 독립하셔가지고 네. 사진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이야. 그런 데서 아예 독립적으로 네.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죠.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젊은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예. 젊다는 기준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20대보다는 30, 4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살아보고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야. 많이 오셔서 대부분 30, 40대시고요. 그리고 50, 60대이신 분들도 적잖게 계십니다. 예. 그 사진방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장씩 찍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들 좀 사진 실력이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는 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 어떤 품질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이 또 사고를 치셨죠. 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고, 이야. 어머, 큰 사고 치셨네요. 네, 네. 오. 코로나 전이었는데 네. 사진이 쌓이니까 아예 공간을 본인들끼리 다 야. 섭외를 하시고 네. 뭐 팜플렛도 제작하고 해가지고 야. 전시회를 하시는 거 보고 이건 진짜 대단하다. 뭔가 한 가지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네. 게 저만의 일은 아니겠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하게 그런 됐어요.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그러니까요. 네. 오, 지금 너무 매일 좋아요.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 듣다가 네. 세 줄 읽기?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네네네. 2쪽 읽기? 네. 나도 할 수 할 수 있는 건데?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네네. 굉장히 관심 많을 텐데 네네. 지금 이제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스몰 스텝을 요거 한번 해봐라고 추천하고 싶은 것도 있으시면 네네네. 한번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스몰 스텝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세 줄 일기는 꼭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게요.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스몰 스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얘기를 안 드리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목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찾기 위한 여정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저희가 태어나서 살고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로 네. 돌아간 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살고 난 후에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게으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지에 대해서. 근데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냥 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근데 이걸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세 줄 읽기더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야.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 피조물이 이 창조물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네. 그걸 찾는 과정이 세 줄 읽기인 거죠. 네. 했을 때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네. 사실 두 분은 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시는 게 네. 사실 다른 목적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셔서 얘기 듣고 하는 데서 기쁨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좋아요. 정말. 도전이 되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이 네. 사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세요. 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줄 일기를 쓰자. 네.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힘든지 이런 것들 기록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그럼 그 뒤로는 그런 삶을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럼 아침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네. 아침이 어떻게 저녁보다 아침이 좀 난가요? 처음에는 저녁에 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해서 그날의 하루 일을 기록을 했는데 네. 요즘 이제 새벽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좀 감성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네네네. 삼천포로도 네네네. 잘 빠지고. 네네네. 예. 그 세줄기님 말고 또 있다면 어떤 것들 또 하면 좋을까요? 그 다른 거보다는 저는 약간 글쓰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근데 글쓰기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루에 몇 줄이라도 쓰는 거죠. 어. 근데 글을 잘 쓰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걸 따라갈 수 없군요. 예. 어. 그래서 꾸준히 쓰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글 쓸 때 노트에 쓰실 필요 없어요. 요즘 SNS 많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한 세 줄씩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고 어. 저는 나다운 게 내가 골방에서 막 고민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게 피드백이 오는 거죠. 네. 당신 얘기 재밌어요. 당신이 그린 그림 너무 좋네요. 아. 당신이 조금씩 올리는 사진들 너무 인상 깊어요. 네. 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진 어떤 은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주고받는 과정이 저는 나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 사실 두 분도 이 방송일 하면서 그런 피드백, 좋은 피드백들 많이 받으시고 그때 가장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송 잘 봤습니다. 방송 출연해서 또 잘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그 순간에 어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게 두 분에게는 되게 어떤 에너지가 업되는 그렇죠. 힘이 나는 맞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두 분을 지으신 목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네.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예, 기록을 한번 해보시라. 예, 그런 주철 이거는 살짝 다른 얘기긴 네네. 한데 보통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아, 이분은 글을 더 잘 쓰시는구나. 말을 잘하시는 분 보면 어머 이분은 말씀을 잘하시고 글은 조금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둘 다 몰아주신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글도 잘 쓰시고 예. 그 두 가지를 주신 그 대신에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죠. 네, 그래서 뭘 제가 가져가셨을까요?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공평하시네요. 강의하시면 다 재밌어 하시죠.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친근해서 네. 예. 교회도 많이 가시겠네, 그죠? 교회 사실 제가 그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네. 노골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회사도 다녀봤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네. 큰 회사부터 뭐 야. 제가 뭐 초등학생, 네. 뭐 중등생, 고등학생, 군인, 뭐 심지어 다단계 판매원들까지 가져가겠어, 만나본 적이 보니까. 있어요. 진짜요? 다단계 판매원 하신 분들이 예. 굉장히 제일 열정적이셨어요. 그분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랬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강연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그 남에게 말과 글로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저다운 모습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나이가 30, 40 될 때까지 몰랐었다는 것들. 네.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몰 스텝으로 그냥 무미건조했던 누군가의 심장에 이렇게 돌을 탁 던지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몰 스텝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스몰 스텝으로 일어난 그 파장들을 묶어서 네네네. 또 다른 책 한 권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 이미 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기대가 됩니다. 그것 또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스몰 스태퍼스라고 책을 썼고요. 네. 그래서 저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그러게. 저를 통해서 이 스몰 스텝이 전파가 되고 각각의 변화되신 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 두 쪽 읽으신 분들, 네. 하루 사진 한 좋다. 장 찍으신 분들, 이야. 이런 분들이 얘기가 모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발굴해서 네. 뭐 2권, 3권, 4권 진짜. 이렇게 계속 낼 야,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도 네. 스몰 스텝 모아가지고 네. 한 권 만들 수 있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몇 년이 생각합니다. 걸릴지 모르겠지만. 방송하면서 예. 했던 스몰 스텝. 아. 네네. 아니 그나저나 말씀을 들을수록 이 스몰 스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다운 거를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뭘 바라시는 건가를 결국에는 끝점에 가다 보면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천들한테 정말 도움이 네. 되고 예 도전이 네. 되는 미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책이 쓴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매력적이지만 네.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도. 나를 지으시고 네. 보내셨던 네.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걸 모르고 돌아가는 건 신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예, 아니라고 기계를 생각합니다. 작동 안 하고 가는 거죠. 저희가 할 일이 네. 미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뒤로 그 교회 다니시던 어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네. 루게릭 병에 걸리신 분이 아. 저에게 직접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쓰신 글들도 보내오시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조언도 구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두세 번 정도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크리스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서 저는 이 세상이 그럼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도 행복하겠죠. 그분도 기쁘고 그분도 즐겁겠죠. 예. 하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도 더 행복해질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참 좋네요. 네. 아, 어쨌든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셨다가 네네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네. 네네네. 가족들 보실 때 우리 아빠 남편에 대해서 네네. 변화에 대해서 네. 반응이 어떠세요? 제가 그 다른 곳에서도 강연을 했지만 제가 이제 말과 글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안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약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정치력도 뛰어나야 되고 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 해야 되고 업무만 해서는 네. 안 되는 또 거죠. 회식 자리에서도 막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혼자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이렇게 루저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네.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공황장애까지 오고 심지어 공황 발작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공황 위험한 발작이라는 게 거니까. 그거잖아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공포감에 그런 경험들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이 스몰 스텝을 하게 되고 네. 제가 에너지가 차오르니까 그때부터 가족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스몰 스텝 중에 하나가 산책이 있거든요.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네. 걸어가는데 혼자 걷다 보니까 되게 생각도 정리가 되고 네. 음악도 듣고 예, 찬양도 듣고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복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복이 플러스가 되니까 네. 가족들을 챙겨보게 되고 가족들이 같이 산책을 하게 되고 오. 가족들이 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딸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딸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자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친구 관계 이런 것들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이랑 어떤 약속을 했냐면 교환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 쓰면 와. 딸이 한 페이지 쓰는 아빠와 딸이 교환 일기요. 그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친해졌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지금 사실 곧 3인데 네. 중퇴를 한 상태거든요. 저기 개원예고라고 해서 네. 음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이 친구가 기타를 하는 친구인데 학교 가니까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부가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럼 학교 관두고 검정고시를 치고 네. 자기가 하루 종일 기타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 수능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와, 멋있다. 그게 사실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원하는 방식, 좋아하는 그렇죠. 방식, 저를 닮았나 봐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오히려, 거. 오히려 혼자 연습하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약간 스몰 스텝이 계기가 된 것 같고 와. 딸하고도 친하죠. 같이 일기 쓰고 또 같이 그림도 그리고 그런 지금은 상황들이 딸이 있기 꽤 때문에. 컸을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중3인데요. 야, 사춘기 안 놀아주더라고요. 사춘기 여학생. 예. 교환일기라는 건 서로 일기를 그럼 바꿔서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출근할 때 한쪽을 쓰는 거예요. 한 페이지 쓰면 그 딸이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한쪽에다가 저희 딸이 빼곡하게 답을 쓰는 건데 네. 이 세 권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딸이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야. 자기 고민을 빼곡하게.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성인이 되면 선물해 주려고요. 진짜. 네가 고맙대. 이런 고민을 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야.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시집갈 때 특별한. 네네네네. 예, 특별한 선물이자 네네네. 예, 자료가 되겠네요. 또. 네네. 자, 방송 보시면서 스몰스텝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아마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하려는 그분들에게 한 말씀 네네. 해주시죠. 예. 이 책이 제목이 말하는 대로 스몰 스텝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 스몰 스텝을 시작하게 된 게가 회사 동료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안 나.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버스에서 3코스 먼저 내려서 그 3코스를 걷는 거예요. 예. 야. 아까 말씀드린 세 줄 일기도 쓰는데 한 2, 3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만만하고 네. 다만 이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남들이 꾸준히 안 하는 실천들을 꾸준히 했고 그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매일 기록을 한다든지 또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부터. 그리고 나 의지가 되게 약해.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톡방에다가 스몰 스텝이라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예.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아무나 막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항상 환영받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고요. 네. 또 그 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수학방으로, 어떤 분들은 책 두 쪽 읽는 방으로, 네.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리는 방으로, 사진방으로. 그런 방들이 30가지가 있거든요. 뷔페처럼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참여를 하시면, 골라서 드시면 짜장면 방은 아직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한번 목사님께서 만드시면 어떨까? 저는 방 구경 방을 원해요. 네네. 한 5가지 방을 그냥 매일 구경만 하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네. 구경만 하시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데서 에너지를 네, 얻으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동방도 있어요. 살 빼는 방도 있고요. 운동하는 방도 있고요. 너무 이미 다 차려져 있으니까. 야. 짜장면만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네네네. 기대됩니다. 야,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네네. 예. 우리 작가님의 이 스몰 스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열매가 많았지만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릴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기도 제목이나 네. 앞으로 계획 같은 건 또 뭐가 있으세요? 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해봤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나답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저에게 말과 글이라는 달란트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스몰 스텝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가 직업이 있잖아요.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 되게 필요하십니다. 네. 크리스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도와서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복음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방황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 그리고 또 40, 50대 되면 또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몰 스텝을 통해서 나다워지는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가피플에서 그 다음 회사도 사실 이제 브랜딩 회사지만 크리스찬 회사였어요. 팀장급 이상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4분이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다가 여차저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그 일들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또
또 다른 네. 파장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죠? 네, 시간 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박효철 작가님의 네. 스몰 스텝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네. 너무 재밌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나누면서 그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대기를 벌이잖아요. 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이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짠 가다 보니까 네. 아,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다 보면 이렇게 물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네. 한 열매가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거창하지 않잖아요. 뭐 산책하기, 아니면 30분 일찍 일어나기, 세 줄 감사일기 쓰기, 네. 또 성경 읽기, 찬양 듣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스몰 스텝의 종류가 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몰 스텝을 시작으로 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까지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루하루의 스텝을 쌓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